세종시록 116건 세종 29년 5월 14일 갑진 두번째 기사 1447년 명정동 12년 여산부원군 송거신의 조기. 거신은 여산군 사람으로 전법 판서 송첨의 아들이었다. 처음에 별장에 보직되었다가 여러 번 옮겨 호군에 이르렀다. 태종이 잠저에 있을 때 황후의 척속으로서 대우가 심히 두터웠다. 무릇 출입할 때면 반드시 더불어 함께 하였다. 하루는 태종이 서산에서 사냥할 때 거신이 김덕생으로 더불어 따라갔는데 벼랑간 표음이 뛰어나오므로 태종이 활로 쏜즉 표범이 왈칵성을 내어 타고 계신 말에 덤벼들어 위태한 형세가 심히 급박하였는데 거신이 말을 채찍질 쳐 앞으로 달려간즉 표범이 태종을 놓고 쫓아오는 것을 덕생이 뒤쫓아 쏘아 죽였었다. 그 뒤 즉위할 때 그 공을 가상히 여겨 익대 좌명공신의 칭호를 내리고 군기 소감을 주었다. 이모년에는 내자 소경으로 고쳐 사복 부정에 옮기고 계민년에 호용순이사 대호군을 배명받았다가 이듬해 상호군을 더하였고 병술년에 우군 첨총제에 배명되었다가 조금 후에 여양군으로 봉하고 추충의 칭호를 추가하여 주었고 경연년에 우군 동지 총대를 배명하고 여러 번 옮겨 반우군 도총재 부사에 이르렀으며 병원년에 보국 승록 대부로 여산부원군을 봉하고 을면년에 또 대광을 가자하고 기민년에 교회장을 하사하다. 거신은 수환과 자기가 이미 지극하고 언사로 받은 것이 헤아릴 수 없었다. 성품이 질박하고 정직하며 살림살이를 꾀하지 아니하고 항상 매사냥으로서 스스로 즐기다가 나이가 79세에 세상을 마치었다. 이 일 동안 조회를 정지하고 조문 부의 장례 제례를 의식대로 하고 시호를 충정이라 하니 위기에 처하여 윗사람을 받듬을 충이라 하고 너그럽게 낙천하여 곱게 종신함을 정이라 한다. 아들은 송기인데 먼저 죽었다. 세종시록 116건 세종 29년 5월 15일 을사 첫번째 기사. 의정부 등은 승정원의 허락을 받고 세자에게 아뢰도록 하다. 의정부 6조 중추원 한승부 대간의 각사에 전지하기를 세자에게 친히 아뢰 일이 있으면 승정원에 와서 보고 통고하여 접견을 허락할 것을 갖추어 아뢰고 승지와 사관이 함께 참석하되 만일 비밀이나 기밀에 속하는 일이면 승지와 사관은 참석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16건 세종 29년 5월 16일 병호 첫번째 기사. 관직의 잦은 이동을 막도록 전지하다. 이조와 병조에 전지하기를 관리가 오래 소임에 있는 것을 역대에 모두 소중하게 여기었으니 당 우대로 말하면 전례와 전학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이야 하였고 후대로 내려오면서 벼슬 사는 자가 혹은 맞자손으로 벼슬 이름으로 씨를 삼아도 구차한 의미가 없었는데 송나라 때에 이르러서 삼사가 자주 바뀌게 되며 사마공이 걱정하였고 2년 동안에 지주가 바뀌기를 7인이나 되매 범진이 몸내 걱정스레 말하였다. 그런즉 소임에 오래 있게 하면 진시로 바꾸지 못할 좋은 법인데 요새는 전조에서 혹 결혼이 있으면 여기저기로 자리를 서로 옮겨 가라되기를 심히 자주하니 실로 편히하지 못하다. 이제부터는 만일 결혼이 있으면 다만 그 결혼만을 보충하고 자주 바꾸임이 없게 할 그 소임에 오래 하도록 할 것이며 만약 인기가 적당하지 못하여 부득이 딴 데로 옮기고 보충 임명해야 할 경우는 가추 아래어서 시행토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16건 세종 29년 5월 17일 정리 첫번째 기사. 경상도 안암릉이 죄수 강도 지대를 유울에 따라 처참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6건 세종 29년 5월 18일 무신 첫번째 기사. 무너진 의주 의순관을 고을에서 자체 수리하도록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각 고을의 청사는 수령이 마땅히 각기 수리 유지하게 하여 무너지거나 허러지지 않게 할 것이온데 이제 의주의 의순관에는
만일 전날 훼손되는 대로 그때그때 보수를 했더라면 어찌한테 아주 무너질 리가 있사오리까. 이는 진시로 관리가 마음을 쓰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므로 전번의 관리를 마땅히 추구할리오나 그러나 두 번이나 사유를 지났으므로 추후 취재할 수 없사오니 물론 두오려니와 이제 만일 국가에서 중수해진다면 관리가 반드시 청사를 국가에 맡겨버리려 하오리니 누가 즐겨 마음을 쓰오리까. 마땅히 그 고로 하여금 수리 유지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드디어 평안도 감사에게 유서를 내리어 의주 의순관과 망화루를 경홀하지 않게 설계하여 새로 세우게 하였다. 세종실록 116권 세종 29년 5월 18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세자가 행대를 보내는 문제를 의논하다. 세자가 의정부에 이르기를 모든 인민들에게 자기의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고소하도록 허락하고 행대를 나눠 보내서 수령의 범죄를 적발하게 하면 이미 일찍이 수교한 것인데 그러나 고소한 일을 일찍이 낱낱이 거론하지 않았으니 또 어느 때의 행대를 내보내며 어떻게 가려 뽑을 것인지를 잘 의논하여 하래라 하니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건자의 흉년으로 인하여 민간의 일이 많으므로 아무쪼록 안심하고 조용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만일 행대를 내보내게 되오면 민간이 의논하여 내보내게 하소서 하고 조화 찬성 항부인은 말하기를 감찰은 그의 모두 신진의 무리로서 일처리에 혹 적중함을 이를까 하와 옛날 태종 때는 조신 가운데 일을 잘 알고 숙련한 일을 가려 보내사오니 청하옵건대 이 법을 따라 하소서 하고 우찬성 김종수는 말하기를 농사가 풍년이 되거든 올 가을에 내보내도 좋겠습니다 하니 명하에 아직 정지하도록 하였다. 세종실록 116권 세종 29년 5월 18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충청도 각 고을에 벌레가 벼를 갉아먹다. 충청도 감사가 아래기를 청주, 문의, 홍주, 공주, 서산, 직산, 목천 등 고을에 벌레가 논의 벼를 갉아먹습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116권 세종 29년 5월 18일 무신 네 번째 기사. 세자가 영중추원사 조말생을 제사 지내다. 그 글에 이르기를 생각하건대 공은 타고난 천성이 호협하고 고상하며 공량과 풍도가 너그럽고 넓으며 학식이 이미 해박하고 이론이 또한 철저한지라 옛날에 세자 빈각이 되어 나의 어리석고 철없음을 깨워주었는데 아무쪼록 백세를 누리시어 높으신 기풍을 길이 받을까 하였더니 어찌타 불길한 일이 갑자기 이에 이르렀는고 예 떡을 추억하오며 참으로 가슴 아프외다. 사람 보내어 한 잔술을 드리오니 그리 알고 험량하기를 바라오 하였다. 세종실록 116권 세종 29년 5월 19일 기유 첫 번째 기사. 대마도 종정승이 목부용 양매목을 바쳤다. 야로구를 보내어 목부용 세 그루와 양매목 한 그루를 바침으로 상림원에 심으라 명하였다. 세종실록 116권 세종 29년 5월 19일 기요 두 번째 기사. 황해도 봉산기관 이준이 백성 재산을 약탈함으로 강등시키다. 이준이 전장을 널리 장만하고 아내 셋을 데리고 살면서 양민 오가호를 남몰래 점령하여 부리면서 갈아먹는 땅 여러 결을 속여 숨겨 나가서 부역을 피하고 백성들의 땅은 강제로 사고 또 도주를 많이 받아들이며 또 관가에서 사냥한다 칭탁하여 군인과 백성을 많이 거느리고 몰입군이라 호칭하여 기대들을 나눠주어서 산에 올라가 짐승을 쫓게 하고 활 잘 쏘는 사람들도 더불어 쏘아 잡는 놀이를 하면서 민간에 며칠씩 묵고 모든 이바지를 시키며 쓴 갓새 틀깃을 꽂고 의복을 화려하게 차리고는 항상 제가 이 판원사인 책 하고 시골촌으로 뻐기고 다니면서 불법한 일은 많이 했는데 일이 발각되어 사무부에서 아뢰기를 주는 한골의 진짜 악종으로서 간사하고 교활하고 참남하고 법을 넘어서 조금 더 꺼리거나 두려워함이 없사옵니다.
원전에 워낙 악한 향리로서 범한자가 깊고 중한 자는 형에 처하고 돌려 보인다 하였사오니 청하건대 이 법에 따라 극형으로 처치하소서 했는데 임금의 명령으로 사형을 감하여 삼수군의 영리로 배속시키게 하고 지군사 이일원도 또한 금제하지 못한 죄로 연주하되어 파직시켰다. 이 판원사는 이 순몽을 잃은 것이니 위세로서 사람을 위협하고 총애를 믿고 세력을 방자하여 철저라 고기잡이로 재물을 늘리며 남의 뇌물을 받아 먹으며 패하고 망령된 행위가 안팎의 소문이 났으므로 준이 또한 본뜬 것이었다. 그랬고. 세종시록 116건 세종 29년 5월 22일 임자 첫 번째 기사 개성부 유수 성염조의 병으로 인한 사직을 받아들이다. 세종시록 116건 세종 29년 5월 22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작물죄에 관한 사헌부의 상소문 예의 염치는 나라의 네 가지 별잇줄이니 표이면 인심이 깨끗하고 정치가 맑아서 그 나라를 맑고 창성하게 이끌어 올리고 내 별이줄이 너려지면 인심이 더러워지고 정치가 타락하여 그 나라를 어둠 속으로 떨어뜨리나니 예의는 사람을 다스리는 큰 법이 되고 염치는 사람을 바로잡는 큰 절개가 되어서 국가에 정치하는 대체 관계를 가진 그런 것이옵니다. 비록 한 몸으로부터 말씀할지라도 예의를 준수하고 염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는 능히 그 안녕과 영화를 보존하여 아름다운 이름이 후세에 전할 것이요 예의를 포기하고 염치를 저버리는 자는 마침내 화란과 패망에 빠져서 더러운 냄새가 만대에 흐를 것입니다. 그러하온즉 나라를 가진 자로서 가히 국처를 유지할 바 도리를 알지 못하며 선비된 자로서 가히 이름과 절개를 갈고 닦은 바 의리를 생각하지 않을 것이옵니까? 옛 사람의 일을 보면 가히 권장할 것과 경계할 것을 알 수 있사옵니다. 공의 휴가 오나라 정승이 되었을 때 손이 와서 생선을 주는 것은 받지 아니하니 손이 말하기를 그대가 생선을 좋아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째서 받지 않는가 한즉 정승이 말하기를 생선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제 정선이 되어 능히 스스로 생선을 공급할 수 있는데 이제 생선을 받아서 파면이 되면 누가 나에게 다시 생선을 주겠는가? 그러기에 받지 않겠노라 하였고 한나라 양진이 동네 태수로 옮겨갈 때 창업을 지내는지라 그 전에 무죄로 과거시켜 주었던 왕밀이 수령이 되었는데 만나 인사를 드리고 밤에 이르러 금 10건을 품고 와서 주는지라 진이 말하기를 친구는 그대를 아는데 그대는 친구를 모르니 웬일인가 하니 미리 말하기를 어두운 밤이라 아는 자가 없습니다 하니 진이 말하기를 하늘이 알고 신이 알고 내가 알고 그대가 아는데 어찌 아는 자가 없는가 하였다 한즉 미리 부끄러워서 돌아가며 동한 때 정규는 형이 현사가 되었는데 인사가 주는 것을 꽤 받은지라 균이 말리어도 듣지 아니하므로 곧 옷을 벗고 품바리꾼이 되어 1년 동안 얻은 돈과 옷감을 전부 형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물건은 다 되어 없어지면 다시 얻을 수 있지만은 관리로서 작물로 죄가 되면 평생을 버립니다 하니 형이 그 말에 감동되어 드디어 청명결백하여졌고 양속은 남양태수로서 해진 옷을 입고 거친 음식을 먹는지라 그 고을 부하가 생선을 가져다 바치니 받아서 뜰에 매달아 두었는데 그 뒤에 또 바친즉 속이 전일에 매달아 놓았던 생선을 내어다 보이며 그 뜻을 막아 쌌고 위나라 심유는 수춘령이 되어 도임하여서 누른 송아지로 수레를 끌게 하였는데 1년 남짓되어 송아지 한 마리를 낳았더니 떠날 때는 그 송아지를 두고 갔으며 진나라 호위의 아비 호질은 청렴하고 충직하기로 칭송이 있었는데 형주 자사가 되었을 때 위가 아비에게 문안하러 간즉 아비가 비단 한 피를 주는지라 위가 말하기를 아버님은 청렴하고 고결하신데 어떻게 이 비단을 얻으셨습니까? 한즉 대답하기를 내 봉급에서 남는 것이다 하였는데 뒤에 위가 서주 자사가 되었을 때 풍기의 교화가 크게 시행하는지라 무죄가 묻기를 경과 아비가 누가 더 청렴한가 한즉 대답하기를 신이 미치지 못합니다.
신의 아비는 청렴한데 남이 알까봐 걱정했는데 신은 청렴하되 남이 모를까 걱정하오니 그러므로 미치지 못하옵니다 하였고, 송전은 2부 상서가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금 한 병을 가지고 와서 벼슬을 구하거늘 저가 말하기를 그대 스스로 응당 벼슬을 얻을 것이지 이런 물건을 빌어 할 것이 아닐세. 만일에 꼭 주어야 하겠다면 부득불 위에 아뢰겠네 하니 그 사람이 두려워하여 금을 거두어 가지고 갔사오며 당나라 득종이 육지에게 이르기를 청렴하고 근신함이 너무 지나쳐서 여러 도에서 물건 보내는 것을 모두 사절하면 이래 실정이 통하지 못할까 싶으니 채찍이나 신발 같은 것 주문 받아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한즉 지가 말하기를 작은 것에 이로우면 반드시 큰 것에 해가 되고 처음에 쉽게 여기면 반드시 종말에 뉘우치게 되나니 채찍이나 신발을 그만두지 아니하면 반드시 옷과 트롯에 이르고 옷과 트롯을 그만두지 않으면 반드시 화폐와 비단에 이르고 화폐와 비단을 그만두지 아니하면 반드시 수레나 가마에 이르고 수레나 가마를 그만두지 아니하면 반드시 금이나 구슬에 이르게 될 것이니 눈으로 보아서 하고 싶은 것을 어찌 능히 스스로 마음에 막을 수 있으리까 하였고, 송나라 태종이 개봉윤이 되어 유온수가 청렴객을 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한 번은 부리를 보내어 돈 500냥을 싸서 보내더니 온수가 감히 물리치지 못하고 사무보는 서쪽의 건물에다 넣어두고 부리로 하여금 표식해서 봉하고 가게 하였고, 이듬해 단후에 다시 각서 모양의 비단부처를 보냈는데 가지고 간 아전이 곧 전번에 돈을 가지고 갔던 부리인지라. 서쪽 건물을 본즉 표지에서 봉한 것이 그대로 있는지라 아전이 돌아와고 하니 태종이 말하기를 내가 보낸 것도 오히려 받지 않거든 하물며 다른 사람의 것이랴 하고, 다른 날 태종이 형님을 모신 잔치 자리에 당세의 절개에 있는 명사를 논하며 온수의 돈 사절한 사실을 말하니 태조가 탐복해 칭찬하기를 오래 하였으니 무릇 이런 어진 이들의 높은 기품과 즐개는 천년의 뒤에까지 오히려 정념을 전하여 나약한 자를 일어서게 하기를 족합니다. 위나라에서는 처음에 녹봉을 주고 녹봉을 받아간 후에 작물이 한 마바리가 되는 자는 사형하였고, 진나라 익주 자사 이 익지는 외척으로서 높은 벼슬에 있는데 작물 판매한 죄의 우두머리로 사사하고 나머지 수령들의 죽은 자가 40여인이 되면 녹받은 자들이 몸둘 바를 몰라 뇌물거래가 거의 없어져 싸우며 당나라 이 경우는 임금이 총애함을 믿고 재물과 뇌물을 많이 받았는데 조사의 사실이 드러나며 곤장 100을 치고 먼 외방으로 쫓아냈으니 이런 따위 같은 자들은 몸은 악행에 걸리고 더러움이 후세까지 미치니 어찌 엎어진 수레의 경계가 되지 아니하오리까. 우리나라로 말씀하옵자면 고려 말기에 뇌물을 요구하고 뇌물을 주는 것을 당연한 듯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온 관청에서 공공연하게 청구하면서 잘못이 없다고 하여 사방으로 걸바를 보내는 일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로 잇따라서 굵직굵직한 큰 집에는 뇌물을 받는 문호를 널리 개방하여 탐제와 독직이 풍습을 이루쌌더니 우리 태조 강은 대왕께 없어 천명을 받으시고 인심에 순응하시어 문득 이 나라를 차지하시어 옛것을 혁파하고 새것으로 고치셔서 묵은 습속을 깨끗이 하시며 뇌물과 작물을 금하신 것이 육준에 실려 있사옵고 태종 공정대왕께 없어 아버님 뜻을 이어받아 정사를 마련하셔서 기관과 법도를 철저히 바로잡으셨고 이제 우리 조상 전하께 없어 큰 기업을 이어받으시와 밤낮으로 정력을 다하시어 경위를 세우시고 별잇줄을 펼치시니 만사가 모두 그물 눈 펴이듯 하와 예의가 쓰고 염치가 행하여지나이다. 그러하오나 고려 때의 풍습이 아직도 아주 없어지지 아니하여 고을살이하는 자로서 홍뇌물 거래를 하는데 의리를 생각하고 법을 두려워하여 받지 않는 자도 있고 여불로 남은 사소한 물건이라 하여 받는 자도 있고 마음에는 옳지 않은 줄을 알면서 거스르고 싶지 않아서 받는 자도 있고 드러나게 주는 것이 아니니 누가 알겠느냐 하여 달게 받는 자도 있을 것이온데
대저 조그만 벼슬아치와 말단 구실아치라서 꾸러미에 꿀인 사소한 물건일지언정 만일 혹시나 어렵지 않은 것이면 오히려 또한 부끄럽게 생각하겠거늘 하며 조그만 벼슬아치나 말단 구실아치가 아닌 자이오리까. 백성을 거느리는 관원으로는 사랑으로 돌봐주는 이 근무이온데 뇌물로 받는 물건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실상은 다 백성의 피땀인지라. 이미 사랑하여 길러주지도 못하고서 또 따라서 훑어들이어 오직 뇌물밖에만 일삼는 것이 그게 옳겠나이까. 저 뇌물 주는 사람의 속 생각은 다른 날의 벼슬을 구하거나 죄를 면할 자료로 삼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또 그 뇌물 줄 상대자를 또한 뇌물 받을 만하였다 보고서 뇌물을 줄 것이므로 이는 점잖은 사람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니 또한 부끄럽지 않사오리까. 옛날 한나라 정성 제5류는 어떤 이가 말을 주는 것을 거절하고서 스스로 이르기를 언제나 청간이가 있으면 마음에 잊지 못한다 하였는데 윤 같은 어진이로서 남의 주는 것은 거절하고도 오히려 잊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윤만큼 어지지도 못하고서 남의 주는 것을 받는 자이오리까. 만일 한 번이라도 사정에 따르는 마음을 가지며 사람을 쓰는데 어진이와 어리석은 이가 거꾸로 놓이고 이를 의논하는데 오름과 구름이 자리에 바뀌어서 옥사를 팔고 벼슬도 팔고 하여 장차는 못할 것이 없게 되오리니 관가의 실덕이 이러하오면 그래서 국가를 능히 할 수 있사오리까. 이 같은 풍습은 먼저 커지게 할 수 없습니다. 육전에 뇌물을 받는 자는 불념으로서 논한다고 실려 있었고 율에는 법을 굽히는 것과 법을 굽히지 못하는 것이 있고 또한 공사로 인하지 않아도 작물죄의 연좌로 죄를 받는 조문이 있사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주상전하께 없어 강단을 발휘하시와 검으로는 무릇 이 금법을 범하는 자는 모두 육정과 율문에 따라 준 자와 받은 자는 모두 그 작물을 개선하여 율대로 죄를 매기되 장리로서 논죄하여 범한 바가 비록 작을지라도 모두 다 용서하지 말아서 탐과 놀이의 무리를 징계하여 정령겸령하는 풍습을 이루게 하시오면 그 위에 더 다양한 일이 없겠나이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처음에 동부성지 이계전에게 명하여 이 상소문을 기초해가지고 하얀 황부인 김종서에게 보이게 했더니 연등이 아르기를 그윽이 미안함이 있고 또 신들이 각각 스스로 혐의 좁고 부끄럽사오나 그러나 마음에 생각한 바가 있사오며 의리상 아리지 않을 수 없사옵니다. 이제 상초문 초안에 사행 탐도함이 무소 기극하고 뇌해 권문이라 한 말이 있사온데 요새 시대에 요새의 사대부가 비록 정직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선비의 풍습이 이러한 극단에 이르지 않았사오며 더구나 소위 권신이라는 것은 임금이 그 길을 잃어 정권이 아래 사람에게 옮아갈 것을 잃은 것이온데 우리 조정에 어찌 소위 권신이란 자가 있사옵니까? 이 같은 말은 사책에 서서 후세에 전하오면 천년의 뒤에 누구라 우리 조정을 성명하였다고 이르오리까. 신등은 거기에 두렵건대 말이 그 실상보다 지나친가 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오늘의 신하들이 다 청렴정직한데 이같이 말한다면 옳거니와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비록 가리우고 덮어주려 한들 될 수 있는가 하니 연등이 말하기를 당우의 성대에도 오히려 불초한 자가 있었사온데 오늘의 선비의 풍습이 비록 바르다 할지라도 어찌 소인이 반드시 없을 줄을 알겠나이까. 그러나 그 중에 청렴 개그란 자가 어찌 부끄러워하여 한탄하지 않겠나이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마땅히 다시 의논하리라 하고 드디어 계전에게 명하여 그 말을 삭제한 후에 사헌부에 내렸던 것이다. 연등이 이미 불렴한 죄를 범하였음에 진실로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마땅한데 도리어 이로써 말을 하니 그 염치 있고 두려움과 끓임 없음을 가히 알겠고 또 권신을 말하는 것은 임금에게 충격을 주어 성나게 하려는 것이었는데 임금의 말이 이와 같으니 더욱 가히 부끄러운 일이었다. 이 흥문으로 인하여 이 법을 세웠는데 그러나 음식물에까지 모두 뇌물로 논하는 것을 가혹하게 따지는 폐단이 있음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
사행 탐도는 재물 탐욕과 음식 욕심을 마음대로 부리고 무소 기극은 끝나는 데가 없음이며 뇌해 근무는 본신들에게 뇌물을 줍니다. 세종시록 116권 세종 29년 5월 23일 개축 첫 번째 기사 개승부의 황충의 피해가 나다. 농곡식을 해치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116권 세종 29년 5월 23일 개축 두 번째 기사 황해도 평안도에 벌레의 피해가 나다. 황해도 감사와 평안도 감사가 또 아래기를 벌레가 농곡식을 갉아먹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116권 세종 29년 5월 20일 을미오 첫 번째 기사 강석덕으로 계승 유수를 삼았다. 세종시록 116권 세종 29년 5월 26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일본 관서도 축주부 종금이 쑥배를 드리고 토산물을 바쳤다. 세자가 개조당에서 조참을 받았는데 황후 상사의 3년 이내이므로 고취악을 진열하기만 하고 연주하지 않았다. 일본 관서도 축주부 냉천전의 종금 등 50인이 먼저 건전들의 서편들에 나와 쑥배를 드리고 토산물을 바치고서 인하여 반열에 따라 개조당들에서 재배하니 세자가 종금을 당의 안으로 불러보고 이르기를 오랜간만에 멀리서 오니 내 그 성의를 가상하게 여기노라 한즉 종금이 대답하기를 임금님의 은득이 심히 중하시와 바람이 평온하여 바다를 잘 건너와 쌌고 또 도중에도 객관에서 대접해 주심이 심히 후하였사옵니다 하였다. 예식이 끝남에 중관에게 명하여 음식 대접을 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116권 세종 29년 5월 26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종금이 데리고 온 중국인 관음보를 중국에 보내는 문제로 논의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종금이 데리고 온 중국 사람 관음보가 말하기를 본디 금산리에 살았었는데 14대에 사로잡히어 화가도에 이르러 머물러 있은 지가 30년이 되었는데 고향이 그리워서 종금에게 간곡히 말하여 따라왔습니다 하고 종금도 또한 말하기를 제가 정통 원년에 중도연으로 더불어 명나에 들어갔더니 황제가 도연에게 수놓은 가사를 주고 나에게는 단자 20필과 비단 40필을 주고 또 일본 국왕에게도 주는 물건은 36탁에 진열해 놓고 말하기를 너는 마땅히 도적을 금하고 또 백성으로서 잡혀가서 너희 나라에 있는 자가 매우 많으니 또한 모두 다 추심하여 보내되 조선과 유구국으로 연락하여 보내라고 하였사옵기에 이제 관음보를 데리고 왔사오니 전하께서 만일 명나라로 보내주신다면 제가 마땅히 이에 이어서 연해 연방 쓸어 보낼 것이었고 그렇지 않으시면 저도 또한 다시 보내지 않겠나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국왕이 나이가 지금 13세이온데 오는 8월 15일로 날짜를 정하여 즉위하고 곧 대국을 섬겨 사이좋게 사귀고자 하오나 중국의 일을 알지 못하여 유국에 물었더니 이르기를 중국이 달자족과 싸움을 하느라고 병난이 있으니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데 생각하는데 필시 유국이 강남에 장사하는데 그 이익을 독점하려고 우리나라를 끓여서 이렇게 말한 것이기에 이로써 기국에 물어본 연후에 그 가부를 결정하려 합니다고 합니다. 한 임금이 우의정 하연 좌찬성 환보인 우찬성 김종서 좌참찬 정분 성문은 제조 정인지 안지 김청 김하를 불러 이르기를 중국 사람과 종금의 말이 같지 아니함이 이러하니 해송하는 주본에 어떻게 말해야 할까 하니 모두 말하기를 다만 종금이 중국 사람 1명을 데리고 왔다고만 하고 그 사람에게 초사받은 것을 가지고 보고하면 종금이 데려온 것을 풀어보내는 사실도 빠지지 않고 중국으로 보내니 그리 알라 달라는 뜻도 자연이 되오며 또 종금이 말한 바 중국에 가보겠다는 것은 보고하지 않더라도 후회될 것이 없사옵니다. 간교한 외인의 말을 어찌다 믿고서 번거롭게 중국 조정에 말할 것이옵니까? 하니 임금이 동궁에게 명하여 연 등을 불러보고게 하고 전제하기를 바깥 나라로서 대국을 섬기는데 권도가 없을 수 없으나 그러나 지나친으로서 증음한 건데 권도로 한 것은 반드시 후회가 생기고 정도대로 한 것은 반드시 후회가 없었다.
사세가 부득이하게 된 연후에야 곤도를 쓰는 것이 가한 것이나 전에 박희중이 사신으로 일본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오래지 않아서 중국 사람 장청이 도망하여 왔으므로 여러 신하들이 모두 이르기를 명나라로 돌려보내면 우리가 외국과 통신하고 있는 것을 중국이 알게 될 것이니 머물러 두고 보내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는데 병계랑만은 불가하다고 하므로 드디어 보내더니 뒤에 후회된 바가 없었고 또 중국에서 사신을 보내와서 송구를 구할 때 의논들이 이르기를 만일 고분고분 잡아 보내주면 뒤에 반드시 우리나라의 근심거리가 될 것이니 사람을 시켜서 함길도에 그런 뜻으로 알려주자고 하였더니 사신이 곧 알고서 말을 하였고 또 토표를 갑산에서 잡는데 그때의 의논에 갑살이 피물의 생산지라는 것을 중국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토표를 갑산에서 잡은 것을 길줄을 거쳐 나오게 하였는데 사신이 또한 알게 되었으니 이런 것이 그 후에 되는 것이었다. 중국이 본래 외인들을 달래어 어루만져 주려고 하는데 이제 주본에 자세하게 종금의 성의를 말하여 주면 중국이 반드시 사신을 외국에 보내면서 우리나라를 경유하게 할 것이며 배단이 장차 적지 않을 것이고 종금의 말을 다 좋아하여 말하지 아니하면 종금이 장차에 중국에 가서 그 말을 가추 할 것이며 중국이 반드시 우리들을 사실대로 고하지 않았다고 하리니 부끄럽게 짝이 없게 되겠는데 어찌하면 좋을까? 하니 연인분청은 전의 의논을 고집하여 말하기를 비록 이대로 보고할지라도 무슨 숨긴 부끄러움이 있사오리까 하고 종서와 진은 말하기를 만일 종금이 중국 사람을 돌려보내는 뜻만 말하면 중국에서는 다만 종금의 마음만을 알고 우리나라의 성의를 알지 못할 것이었고 또 중국 사람과 종금과의 말이 같지 아니함이 이러하오니 예조에서 잔치를 내리실 때 자세히 그 말을 물어보고서 다시 의논하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하니 하고 인지와 하는 말하기를 대강 종금이 중국 사람을 보내는 뜻을 간략하게 말하는 것이 거의 살이 합당할 듯하옵니다. 했는데 임금이 마침내 연등의 의논을 따르고 요동으로 자문을 내어 통사 안지선으로 보내어 압송하게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당초 고초도에서 외인이 고기 낚는 것을 허가할 때에 의논이 여러 가지였다가 마침내 외인에게 허가하기로 결정하는데 그 세납을 바치기로 약정한 것은 국용에 충돌함이 아니라 대마도 한 섬도 옛날 문적에 우리나라의 말 기르는 땅으로 실려 있고 외인도 또 본래 우리나라의 섬이라고 일러왔는데 그러나 그 섬이 종말에는 도적이 차지하게 된 것이다. 이제 고초도도 아주 허가하고 돌아보지 아니한다면 뒷날에 대마도와 같이 될는지 어찌 알겠는가. 그런 까닭으로 이미 고기 낚는 것을 허락하여서 은혜를 베푸는 뜻을 보이고 또 세금을 바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땅임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인데 고기 낚기를 허가한 이후부터 약속 어긴 자를 수색한 지가 10여 년이 되도록 지금까지 하지 못하였다. 건일에 조희를 대마도에 보내서 약속을 어기고 고기를 낚는 자는 군사를 보내 수색 체포하겠다고 약속을 굳게 하였으니 이제 또 수색하여 체포하지 않으면 외인이 또 이르기를 조선이 소리로 말하기는 수색 체포하겠다 하고 실제로는 일찍이 한 번도 실행한 일이 없다 하여 마음대로 자리 잡아 살면서 변방에 도둑질을 할 것이고 군사를 보내어 수색 체포하는 일도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근자의 지세포에 세납을 바치는 자가 매우 많고 바치지 않은 자가 5, 6인인데 종정성은 세납을 징수하여 보내려고 하고 조위의 약속한 말을 성심으로 순종하여 잠시도 말썽부림이 없는데 만약에 군사를 보내 수색 토벌하면 변경에 일이 생기게 될 것이며 역시 불가하니 이제 우선 정지하기로 하고 사람을 보내어서 정지하는 뜻을 일러주는 것이었다 할까. 또 수색 토벌하는 시기를 만일 해마다 사흘로서 정하면 저들도 또한 알아서 미리 피하고 범하지 않아서 저절로 변방이 헌단이 없게 될 것이니 아마 양편으로 좋을 듯하였다 하니 연이 말하기를 이제 종정성이 지성으로 기순하니 고초도에 수색 체포하는 것은 불가하고 만일 약속을 위반하는 자가 있거든 다시 사람을 보내어 탐문해 본 연후에 형편을 보아서 하기로 하고 우선 수색 체포하는 것을 멈춘다는 뜻을 일러주면 역시 무방할 듯하옵니다 하고 인, 종서, 인지, 부는 등은 말하기를 이제 이미 약속을 다시 정하였으므로 수색 체포를 아니할 수는 없습니다. 전라도 백성들이 그 고기 낚는 자들이 마음 놓고 왕래하다가 필시 좀 도둑질하는 것이 있을까 염려하고 있으니 이제 군사를 보내어 수색 체포하지 아니하면 외적의 사변을 알 수 없는데
금년은 벌써 7월이 가까웠으니 행선할 수 없으므로 명년 3, 4월쯤에 군사를 보내어서 수색하기로 하되 반드시 3, 4월로 정하면 불가하고 서울에서 공문을 내어 배를 띄우게 할 무렵에는 저들도 알고서 미리 피할 것이니 금년에 수색 체포하지 않는다는 것을 통고해 일러줄 필요는 없사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도승직에 오늘의 의논한 것을 자세히 적었다가 명년 정오에 다시 아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116권 세종 29년 5월 26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소와 곤마 절도범을 엄중히 처벌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형조의 공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농사에 있어서의 소와 군사에 있어서의 말은 그 관계되는 바가 지극히 중대하옵니다. 농가에서 하루아침에 소를 도둑맞으면 살 근본이 끊어져서 백성의 고충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되오며 군사에 있어서의 말도 또한 그러하옵니다. 기왕에는 비록 말은 도둑질 한 자가 있어도 곧 잡아 죽이지 않고 이리저리 팔아넘겨서 그 말이 그대로 민가에 있었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사와 가죽과 고기를 파는 것이 이익이 되므로 말을 도둑질하여 죽이는 자가 또한 심하여져서 경기도 백성으로 보더라도 논밭을 가는데 사용하는 자가 열에 한둘도 못 되어 깊게 갈 수가 없어서 그만 농업에 실농을 하고 또 군사들을 점거할 적면 적병을 만났어야 말을 계비하는 자가 10중 8구이오며 구경하는 목장의 말까지도 도둑질해서 죽이기를 끊임없이 하여 전쟁에 쓸 말이 나날이 줄어가오니 이와 같이 수년이 되오면 마소가 거의 없어질 것이오며 폐단을 장차 구제할 수 없게 될 것이오니 진실로 국가에 큰 걱정이옵니다. 옛적에 적나라 자산이 대숙에게 이르기를 정치하는 데는 맹렬하게 할 만한 것이 없나니 대저 불은 맹렬함으로 민중이 바라보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불에 죽는 사람은 적고 물은 무르고 부드러움으로 민중이 허물없이 여기 함부로 보기 때문에 죽는 이가 많다고 했는데 대숙이 차마 맹렬하게 하지 못하고 관대하게 하였더니 적나라의 도둑이 많아져서 갈대가 우거진 택지에서 사람들을 해치게 되면 자대숙이 뉘우쳐 말하기를 내 진작 부자의 말을 따랐던들 이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군사를 일으켜서 푸스리 도둑들을 쳐서 다 죽이니 도둑이 좀 그치게 되었습니다. 중리가 말하기를 좋은 말이다. 정치가 관대하면 백성이 게으르지나니 게으르게 되거든 맹렬함으로써 바로 잡고 정치가 맹렬하면 백성이 쇠잔해지나니 세잔하게 되거든 관대함으로써 풀어주어서 관대로서 맹렬을 구제하고 맹렬로서 관대를 구제하면 정치가 이로써 조화되느니라 하였고 또 형통의 주위에 이르기를 소나 말을 도둑질하여 죽인 자는 두목은 사형에 처하고 종범은 1등을 감한다 했는데 요새 마소를 도둑질하는 자는 다른 도둑과 비교가 아니되오니 풍속이 바로 잡힐 때까지는 돈도로 중한 법을 써서 처음으로 소나 말을 도둑질하여 죽인 자는 결장 100을 하고 오른팔 아랫마디에 도살우나 도살마라는 세 글자를 자자하고 동거하는 처자와 함께 거제나 남해나 진도로 쫓아내고 재범하는 자는 교형에 처하게 하며 처음으로 소나 말을 도둑질하되 죽이지 아니하는 자는 결장 100을 하고 오른팔 아랫마디에 도마, 도우라는 두 글자로 자자하고 재범하는 자는 결장 100을 하고 왼팔 아랫마디에 자자하고 동거하는 처자와 함께 거제나 남해나 진도로 쫓아내기로 하는데 모두 수범이나 종범을 구별하지 않으며 사진이나 사후임을 물론하고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16권 세종 29년 5월 26일 병진 네 번째 기사 맹산지역을 재조정하고 주민의 곡물 면제를 정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평안도 감사가 철옹산성을 맹산으로 옮겨 소속시키기를 청하였사온데 그러나 철옹산성은 큰 재가 그 동서를 한계지어 있을 뿐 아니오라.
태조께서 잠재해 계실 때 자세하게 살펴서 정하신 것이므로 이제 경솔하게 의논할 수 없사옵니다. 만약에 맹산이 땅이 메마르고 협착하기 때문이라면 옆에 고울에서 들쑥날쑥 뻗어들어온 땅들을 적당하게 헤아려 베어서 넣어두게 하소서. 또 수륙 군인으로서 도망하거나 죽은 자의 200호가 다른 고으로 이사하려는 것을 말려서 공물을 감하여 주는데 이 골이 비록 흘러나가는 자가 매우 많다 할지라도 전액을 면제해 줄 수는 없사오니 청하건대 공납액의 절반을 감해주고 수륙군 488호 내에 288호는 영영 면제하여 주고 200호는 그냥 본고울에 충당하여 주게 하옵고 흘러나간 가구들은 올가을에 모두 찾아서 돌아오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6권 세종 29년 5월 27일 정사 첫 번째 기사. 함길도 전라도의 벌레 피해가 나다. 함길도 감사가 아뢰기를 덕원, 용진, 문천, 영흥, 예원, 정평, 홍원, 북청 등 고을의 벌레가 논벼를 갉아먹었습니다 하니 전라도 감사도 아뢰기를 정원무진 나주에 벌레가 논벼를 갉아먹습니다 했는데 행성이 모두 누에 갔다고 하였다. 세종시록 116권 세종 29년 5월 28일 무어 첫 번째 기사. 일본 석견주 주포인 먼제사 등겸증이 도산물을 바치다. 도산물을 바치고 인하여 도서를 하사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6권 세종 29년 5월 29일 기미 첫 번째 기사. 영릉의 수령관 남지에게 여러 못을 하사하다. 세종시록 116권 세종 29년 5월 29일 기미 두 번째 기사. 서울 안팎의 솔잎을 갉아먹는 벌레를 잡도록 하다. 이달에 벌레가 서울 안팎 사방의 산과 재릉의 솔잎을 갉아먹음으로 군정을 풀어서 잡아 묻었다. 세종시록 116권 세종 29년 6월 1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세자가 휘덕전에 상식을 올리다. 세종시록 116권 세종 29년 6월 1일 임술 두 번째 기사. 경상주하도 절제사 권맹경이 천첩을 데리고 진해 가기를 청하나 불러하다. 신이 평소에 천첩이 있사온데 이제 데리고 진해 가서 이북 세탁과 침선의 일을 시키려 하옵니다 하며 임금이 승정원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니 모두 말하기를 변방장수가 사사첩을 영중에 두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6권 세종 29년 6월 2일 개해 첫 번째 기사. 내직 사준원에 별감을 입속시키는 것 등을 도성지에서 이조가 맡게 하다. 이조에 전지하기를 내직 사준원에 별감을 입속시키는 것과 원령을 차정하는 것과 각도의 향을 전하는 일을 여태까지는 도성지가 분부에 따라서 정하였었는데 이 뒤로는 이조에서 맡아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16권 세종 29년 6월 2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중국 조정에서 준 편종, 편경 등을 예사 때 쓰지 못하게 하다. 봉상시에 명하여 옛날부터 중국 조정에서 준 편종, 편경, 금, 쓸 등 악기를 거두어 간직해 두고 예사 때 쓰지를 못하게 하였다. 그 금과 쓸에는 송나라 황제의 손수친 찬문이 있었다. 세종시록 116권 세종 29년 6월 2일 개해 세 번째 기사. 처벌을 잘못한 판사, 박감, 군기감정, 원익수를 파직시키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군기감의 장인 양생이 죄를 짓고 도망하였으므로 그 매부 근대사를 잡아서 벌을 주었더니 누이가 말하기를 나는 본디 이완의 첩의 딸인지라 의친의 관계가 있는데 형제뻘되는 연구자로서 이 같은 천력을 하고 있으면 실로 원통하고 민망하였다고 한즉 판사 박강이 듣고서 놀라지도 않고 오히려 말하기를
내 말을 어찌 좋게 믿겠느냐 하고 공개감정, 원익수 등도 또한 의리를 들어 금지시키지 않고 수율에 맞지 않게 장 80을 쳤는데 강이 수범이 되고 익수 등이 종범이 되옵니다 하니 명하에 모두 파직시켰다. 세종실록 116권 세종 29년 6월 2일 개헌. 네 번째 기사. 영동에 황충이 발생하다. 강원도 감사가 아래의 길을 영동 여러 고을에 황충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116권 세종 29년 6월 3일 갑자. 첫 번째 기사. 경기도 함길도에 벌레 피해가 발생하다. 경기도 함길도의 감사들이 아래 길을 벌레가 논벼를 갉아먹습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116권 세종 29년 6월 3일 갑자. 두 번째 기사. 문소존 휘덕전에 쓰는 은그릇을 백자기로 대신하도록 하다. 세종실록 116권 세종 29년 6월 4일 얼추 첫 번째 기사. 용비어 청가, 여민락, 취화평, 취풍형 등을 공사관 연영에 모두 통용케 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공문에 의하여 아래기라는 신화 노래를 제작하는 것은 다 앞선 임금들의 융성한 덕과 신성한 공을 칭송하고 찬양하기 위한 것이며 반드시 소리와 가락에 맞추어서 위에나 아래에 쓰게 되어 온 나라의 사람들로 하여금 노래하고 엎조리고 소리치고 외어서 그립고 사모하는 마음을 일어나게 하여야 하옵나니 삼가 옛제도를 삼고하옵건대 주남 소남 같은 것은 본디 왕후 부인들의 궁정의 노래로서 차차 번지어 시골 나라 들에 퍼지게 되었고 농명사모 황황자화는 본디 천자가 신하들이나 귀한 손님을 잔치하든지 사신을 보내거나 위로하는 노래로서 잔치 예식이나 향음주에서 쓰었고 문왕대명면은 본디 천자가 조회를 보는 노래인데 두 임금이 서로 만나보는 음악으로 통용되어 싸우며 사하번알건은 본디 천자가 종묘에서 쓰는 악가로서 원후의 제향에도 통용되는 악가가 되었사오니 이는 국풍, 송의 쓰임이 처음에는 각각 주장하는 데가 있다가 상하, 조야의 사이에 통용하게 된 것이 의심 없나이다. 이제 용비어 청가를 내리신 것은 조정의 융성한 덕과 거룩한 공을 노래하고 읊게 하기 위하여 지으신 것이오니 마땅히 상하에 통용하여서 칭송하고 찬양하는 뜻을 극진히 하여야 할 것이었고 종묘에서 쓰는 데만 그치게 하면 불가하오니 여민락, 치화평, 취풍형 등의 음악을 공사관의 연향에 모두 통용하도록 허락하시되 조참과 표문이나 전문을 배송하는 날 궁궐 밖에 나갈 시때는 여민락만을 조참하는 날 황궁하실 때와 표문이나 전문을 배송하거나 조칙을 맞으러 행사하실 때는 여민락령으로 하되 모두 황종궁을 쓰게 하시고 개조당에 조참하는 날 자리에 오르실 때는 여민락만을 궁궐 안으로 들어오실 때는 여민락령에 모두 고선궁을 쓰도록 일정한 제도가 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처음에 임금이 용비어 청가를 관연에 올려 느리고 발음을 조절하여 치화평, 취풍형, 여민락 등 음악을 제작하며 모두 악보가 있으니 취화평의 앞은 5권이고 취풍형과 여민락의 앞은 각각 2권씩이었다. 뒤에 또 문, 무 두 가지 춤곡조를 제작하였는데 무는 보태평이라 하고 무는 정대업이라 하여 악보가 각각 한 권씩이고 또 상수의 감흥된 바를 취재하여 따로 한 가지 곡조를 졌는데 이름을 발상이라 하여 악보 한 권이 있었다. 또 소각을 정하여 환환곡, 미미곡, 유환곡, 유천곡, 정동방곡, 헌천수, 절화, 만엽치, 요도, 죄자, 소포구락, 보허자, 파자, 청평락, 오운개서조, 중선회, 백학자, 반하무, 수룡음, 무예, 동동, 증업, 진작, 이상곡, 봉황음, 만전춘 등 곡조로서 평시에 쓰는 소각을 삼았는데 악보 한 권이 있다. 보태평 춤곡조는 문덕을 밝힌 것이니 인도하여 들어가면서라고 되어 있다. 대저하는
하느님은 명하시니 쉽지 아니하며 덕이 있으면 흥하나니 높으신 우리 여러 성군 님네께서 크게 아름다운 명을 받으시어 신령하신 계획과 거룩하신 공업이 크게 나타나고 크게 이으시도다. 운수에 응하여서 태평을 이루시고 지극한 사랑으로 마음 백성을 기르시며 우리의 뒷세대를 열어주고 도우시며 억만대 영원까지 이어가고 이어가리. 이렇듯 장한 일을 무엇으로 나타낼고 마땅히 노래할 찬송을 올리오리 하고 개우는 제1변 1편에 목조가 바다를 건너 알동으로 옮아가서 살매 동북지방의 백성들이 모두 마음으로 돌아온 것으로 하늘의 보살피심이 위에 계시사 백성의 소리부터 들은지라. 백성의 돌아오는데 큰 명을 정하여 주셨네. 크시도다. 거룩하신 목조께서 높으신 그 덕으로서 동으로 바다를 건너시어 경흥의 자리를 정하셨도다. 인심이 모두 사모하여 돌아와 붙은 자로 날로 왕성하며 크게 문호를 개방하고 영구한 운명을 터잡았도다 하고 이는 제2변 1편에 익조가 적도로부터 덕운으로 돌아와 삶에 따라온 자가 장군들 같았던 것으로 하느님이 밝으시사 백성 살 때 구하여 덕운의 깊은 곳에 밝은 덕화 내리시니 백성들이 따른지라. 어진이를 이를 손가 꾸역꾸역 몰려드니 저자그리 가다도다. 저자그리 가다스니 하늘이 준 바로다. 크신 업을 열었으니 우리나라 만만세 하고 경광은 제3변 1편인데 익조와 도조가 대를 이어 고려임금의 충성으로 섬김에 고려임금이 총의하여 가상히 여긴 것으로 크시도다. 거룩하신 익조께서 지극하신 덕을 밝히시와 공손하고 경건하게 그 임금을 섬기셨고 거룩하신 도조께서 그 뜻을 이어받아 처음부터 나중까지 변함이 없으심에 고려왕이 총의하여 돌보고 의지하기 더욱 긴밀하였으니 충성하고 아름답고 공적으로 빛나도다 하고 보에는 제4변 1편인데 쌍성이 변방으로 멀고 백성을 돌보는 일이 잘되지 못하여 백성들이 떠나님에 이사해 나가서 다 없어지게 되었는데 환조가 주관하게 되며 백성들이 도로 와서 생업을 갖게 된 것으로 쌍성이 멀기는 하지만은 실상은 중요한 곳이온데 관리가 정치를 잘못하여 백성이 편히 살지 못하더니 크실사 거룩하신 환조께서 이곳에 오시어 이곳을 주관하심에 따스한 입김으로 어루만져 주시니 인민들이 모두 다 편안하게 된지라. 언총의 명으로 책임을 받아서 봉건한 지방을 복되게 하였네 하고 융화는 제5변 1편인데 태조의 위엄과 덕화가 널리 덮어서 먼 데가 가까운 데가 다 편안하고 산속의 오랑캐와 섬속의 대조속들이 모두 와서 복종하였던 것으로 크시도다. 거룩하신 태조께서 그 덕을 밝으시와 사랑으로 안유하고 의리로 복종시켜 덕화가 남과 북에 퍼지니 먼 섬의 대족속과 산속의 오랑캐들이 면목을 깨끗이 고쳐 모두 잇따랐다. 산 넘고 물을 건너 보물을 바치면서 사방에서 모여오니 빛나는 생명들이 가까운데 편안하고 먼 데까지 조용하였다 하고 승강은 제6변 1편인데 태종이 이미 정도전의 반란을 편정하자 나라 사람들이 세자되기를 청하니 태종이 공정왕에게 굳이 사양하던 것으로 크시도다. 우리 거룩하신 아버지님께서 큰 계획으로 사직을 보존하셨네. 위태함을 혁파하여 평안하게 하옵시니 여론과 인심이 붙다르게 되었네. 공덕과 업적이 혁혁하게 빛나시되 돈독하신 사양이 더욱 돋아오셨네. 상제의 명령을 어기시지 못하와 마침내 보배 자리에 응하셨도다. 천명을 받으심이 이미 편안하심에 억만세 길이길이 백복을 부르시리 하고 창휘는 제7변 1편인데 태종이 위태롭고 의심스러울 때를 당하여 명나라에 들어가 사실을 보고하니 천자가 융숭한 예로 대우하였다는 것으로
천자가 성을 내면 풀 수가 없는지라 크시도다. 거룩하신 아버님께서 선대의 영위를 염려하심에 몸소 수고를 어찌거리시다. 멀리 다니심이 몹시 바쁘셨네. 사실을 보고함이 이미 분명함에 충의와 정성이 밝히 드러났도다. 천자도 기뻐하니 빛나도다. 용광이시여 하고 정명은 제8변 1편인데 정도전의 반란에 원경왕후가 꾀를 도와서 감안하여 평정한 것으로 성모를 흠모하시고 천사같이 유정하시와 우리 왕가에 들어오셔서 덕으로서 행하심에 조정의 묘당을 받들어 보존하고 꾀를 도우심으로 진실로 착하심에 우리의 큰 계획을 도우시와 이 나라를 주름잡아 다스리시옵도다. 후세의 번창하심이 이룩되어 길이길이 끝없이 보존하시오리 하고 대동은 제9변인데 조정들이 대대로 문득이 있어 제작이 밝게 갖추어서 택병이 융성하게 열리리라는 것이니 크시도다. 우리 조정들께서 천명을 받으심이 이미 넓고 크시도다. 대대로 문득을 펴시어서 이로써 사방을 안뇨하셨네. 자리를 기울이어 어진이들을 구하셔서 문득을 숭상하고 유수를 중히 여기며 미려함을 정하여 좋은 교육을 시행하니 정치와 교화가 흡족하게 펴이도다. 예의와 음악이 극진히 제작되며 빛난 문화가 융창하게 열리니 자손만대 위한 일 장할사 길이 빛나오리다 하고 역성이라는 것으로 인도하여 나아가면서 하늘이 여러 성군을 나게 하시니 이 나라를 사랑하고 안뇨하셨네. 여러 대의 덕화로서 애써서 구한 것이 어루만진 공을 잇따라 하심이니 공이 이룩되고 정치가 안정되며 신령한 교화가 널리 두루 펴지도다. 예의와 음악이 밝게 갖추임에 문득이 이에 찬란하게 빛나도다. 왼편에는 필이이고 오른편에는 권깃이라 노래곡초가 9번 변하오며 태평하고 활락하온 진선진미하오이다 하며 정대업 춤곡조는 무덕을 밝힌 것이니 인도하여 들어가면서 황천이 이 나라를 돌보시사 우리의 성군들을 나게 하시니 거룩할사 우리 여러 성군님네 크게 일어나 천명을 받으셨도다. 여러 세대 명철한 덕이 내리내리 이으셔서 높으신 무덕으로 큰 공을 정하시고 큰 터전을 마련하사 우리나라 보전하니 거룩하신 막대한 업적길이 드리워 끝이 없으리. 이에 노래하여 춤을 올리니 간척이 번득하고 찬란하외다 하고 독경은 제1변 1편인데 목조가 알동에 살 때 5,000호소의 장이 되었었는데 왕업의 일어남이 이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으로 크시도다. 거룩하신 목자께 없어 큰 계획이 참답고 완실하도다. 북방에 자리 잡아서 우리 왕업을 시작하실세. 비로소 큰 길을 세우시니 백성이 모두 즐거이 붙달랐네. 사랑과 위엄이 널리 퍼지니 누구라 두려워 험모하지 않으리. 이에 하늘의 복을 받으시니 그 경사 실로 돈독하도다. 돈독할 손 그 경사에 우리나라에 주시었도다 하고 선인은 제2변 모두 2편인데 조소생과 탁도경이 쌍성에 온과하여 반란을 일으키니 환조가 토벌하여 평정한 것으로 반란으로 소동하는 무리가 험한 것을 믿고 미쳐 날뛰는지라 크옵신저 거룩하신 환조께서 소탕하라 명을 받으셨도다. 환난이 이미 극심하여 형세가 실로 다급한지라 사조를 신칙하고 말을 챙겨 행군하니 군법도 좋으시고 깎아지른 쌍성으로 우리 군사 지다를 재 줄기차고 씩씩하고 나라 위엄 위대했네. 신령한 위엄이 위대하여 우레와 번개불 같았도다. 맹호 같은 군사들을 활짝 풀어 소탕하니 처부수는 위세가 불길같이 빛난지라 군사들의 용기가 더욱 왕성하였네. 더러운 기운이 일시에 사라지니 옛 땅이 다시금 깨끗이 맑아졌네. 우리 높은 공적이 만세에 크게 나무오리 하고 혁정은 제3변 모두 3편인데 태조가 여러 번 왜구를 쳐서 섬멸하고 나하추를 달아나게 하고 홍건적을 평정하고 올라를 빼앗고 동력을 함락시키고 덕근군을 쫓아내고 호발도를 쳐 이기어서 환란을 평정한 일이니 고려가 통어를 잘못했기 때문에 외적들이 깔보기를 심히 했었네. 섬땅의 오랑캐가 함부로 덤비어서 서쪽으로 침노하고 북쪽을 갉아먹고 남방의 일부에는 죽이고 불지려서 땅들이 거의 모두 빈터로 되게 되며
나하주 오랑캐가 극성을 부리어서 함길도의 내지까지 깊숙이 들어와서 엄포하고 살육함을 당할 수가 없이 하여 홍본 적이 또 있어 그 군사 100만이라 미친 듯이 달려와서 우리 서울을 함락하여 올라가다 험한 곳에 버티고 못된 중이 별난을 꾸미며 호발도가 변방의 환란을 일으키기에 이르렀었네. 위대할사 거룩하신 태조께서 엄숙히 부호를 잡으시와 용장하게 사방을 치옵시니 어느 누가 감히 막을 손가. 우리 군사 당당하게 빗나가지 아니하고 기승 부리지 아니하여 흥분한 역정을 신성하게 진정하고 무덕의 분노를 풀기 위하여 화살과 돌판매를 무릅쓰고 나라를 바로잡을새 군대가 정제하고 병력이 풍성하도다. 사조의 용기는 맹호가 우제전이 거룩한 무의가 신명의 시킴이라. 예봉을 무찌르니 마른 나무 찍듯 하니 완강함을 자부하고 천의를 한거하나 범아제비 뿌다기가 금시에 사라지네. 동쪽과 서쪽이며 남으로 또 북으로 신기한 창끝 앞에 대쪽 쪽에는 형세로세 어진 이는 적이 없어 큰 공을 오리시매 하늘이 복주시어 나라 안정이 이루도다. 안무의 편달에 개가를 오리니 신기한 무공이 장하고 빛나도다. 사방을 정벌하여 흉적을 무리치니 어느 구름이 긋기지 않으며 어느 험함의 함이 무너지지 않으리. 신령한 깃발이 이르는 곳마다 요사한 기운이 금시 맑아지도다. 우리의 정불이 벌어져서 우리의 공적이 이룩되며 우리의 군사들을 거두어 우리의 발길을 돌이킬제 3분의 장한 모습 씩씩하게 달리면서 개선의 노래소리 우렁차게 울리도다. 포로한 도적들을 처참하고 다스리니 나라가 잠잠하고 편하도다. 넘보는 자 없고 까부는 자 전혀 없어 경사로운 우리 기쁨 온 나라에 넘치도다 하고 지덕은 제4변 모두 3편이니 신우가 요동을 쳐서 명나라를 변모하게 할 때 태조가 대의를 앞세워 군사를 돌리신 일이니 딱하도다. 고려의 만렵에 임금이 호남하고 정치가 잔악하여 국군이 장차 게으러지니 하늘이 혼을 아사도다. 6월에 군사를 일으키어 명나라를 치기를 감행하니 아무리 극진이 간하여도 끝내듣지를 아니했네. 부득이 행군을 하면서도 중심엔 틀리는 일인지라 당시의 인심에 순종하여 정의의 깃발을 돌리셨네. 아름다운 운명이여 우리의 깃발이 돌아오면 상제의 명령에 순응하심이신저 정의의 내세움이 그 누구이든가 신령한 결단으로 홀로 실행하셨네. 길에는 환승이 가득하고 삼군이 힘차게 행진하며 두루 경계하고 두루 신칙하니 누가 추호인들 감히 범할 손가. 길에서 짐승을 잡으면서 스스로 휴양도 하셨도다. 큰 순리로 바르게 하여 천명에 순응하여 조천이 아름다운 정의의 군사가 순종하여 도움이 많았네. 하늘의 명령이 떨쳐 움직이니 남녀의 백성이 기뻐 따르는도다. 어서 오시오 우리를 살피소서. 음식을 싸가지고 기다리려 맞이했네. 저자와 가게들도 매매를 정지하니 요란하게 떠드는 자가 누구라 있었던가. 더러운 묵은 인심 깨끗이 씻어 오니 동해의 바닷물이 영원히 맑으리니 천명에 순종하고 인심에 호응하여 우리의 민생이 은혜받아 살리로다 하고 정세는 제5변 모두 2편인데 정몽주가 태조의 미용과 덕행을 시기하여 해치려 함으로 태종이 맑게 살피고 잘라 없앤 일이니 고려의 꽃이 혼미하여 국운이 돌아갈 때가 있는데 저 외로운 신하가 스스로 헤아리지 못하고 화란을 선동하여 숨쉴 사이 없을째 거룩하신 아버님께서 그 기미를 살피시고 신기한 계책을 결정하여 단연히 제거하시니 화란이 평정되어 경사가 한없이 활락하도다. 저렇듯 순종하지 않은 자는 신명과 사람들이 분이 여기며 거룩한 모책이 한번 결정되니 난동한 괴수가 곧 거꾸러지고 요물의 어금니가 이미 제거되니 모든 인심이 다시 화합하여 크고 작고 너나 없이 기뻐 허무했네. 하늘의 주신 데에 사람들이 돌아와서 한마음 같은 덕을 우리와 함께하여 천명을 받은 바가 이미 굳은지라 다 같이 협찬하여 왕업을 세웠도다 하고 진료는 제6편으로 모두 2편인데 대마도 외적이 언덕을 배반하고 변경을 소란하게 하므로 태종이 장수를 명하여 정벌한 일이니 벌레 같은 섬 땅의 도적이 험한 길을 스스로 믿고서 우리의 언덕을 모른 채하고 우리의 변방을 못살게 구니 분노를 일으켜 정벌을 명하셨네. 망망한 창에 위에 웅기중기 돛대로다. 가는 겐지 노는 겐지 흉한 물이 놀라도다.
무수한 깃발이 해를 가리니 부상의 왜곡이 벌벌 떨도다. 제도를 엄숙히 하여 군사를 신직하니 우리의 군사가 당당하도다. 북소리 배마다 우렁차고 종소리 섞어쳐 더 난리네. 소구를 쳐부수고 보금자리 뒤엎으니 활활 타는 큰 불길에 새틀 하나 타듯 하고 고래를 무찔러도 물결 하나 일지 않네. 백성을 안유하니 나라가 편안하도다. 하고 영관이라는 것으로 인도하면서 나아가면서 장하실사 우리 여러 성군 이 나라를 다스릴세 왕가를 안정함에 대대로 무공일세. 무공이 완성하고 덕화가 높은지고 우리의 춤에 차례가 있어 저기나마 형용해 보이도다. 간척을 거두어니 나아가고 거침이 법도가 있어 씩씩하고 평화롭다. 큰 성과를 기리보우리 하며 발상 춤곡조는 위강을 밝힌 것이니 인도하여 들어가면서 아름답도다. 우리 여러 성군들이여 공경을 쌓고 깊은 인덕을 쌓으셨네. 좋은 명령을 상대께 받으시니 돌보아 도우심이 순수하도다. 교훈으로서 우리를 복되게 하사 좋은 상사가 하늘로부터 내리도다. 많은 상사가 심히 밝음에 일일이 말로 이른 바 아니었네. 조금이나마 밝은 광경을 드러내고자 하와 춤추고 뛰어서 저기 베풀어 배오리 하고 순우는 제1변 1편인데 익조가 알동에 있을 때 야인이 해치려 하는 것은 늙은 할미가 고해 주어서 드디어 적도로 피하여 가다가 물이 길고 배가 없어 형세가 심히 격박하였는데 배란간 물이 주로 건널 수가 있었던 일이니 아름답도다. 거룩하신 익조께서 알동에 계실 때에 동력 백성이 아들같이 몰려오니 화덕에 붙쫓는 것이로다. 야인이 이에 시기하여 장차 해칠 꾀를 써는지라. 신령한 할미의 고해받침으로 인해 그 화를 피하셨네. 바닷물이 배란간 물러가서 말탄 채로 건너셨네. 신령의 도움이라 어찌 저들의 요구에 거꾸로 질son가 하고 창구는 제2변 1편인데 도조가 행형에 있을 때 화살 한 해 까치 2마리가 떨어지며 큰 뱀이 물어다가 나무 위에 얹은 일이니 아름답도다. 거룩하신 도조께서 일찍이 군영에 계실 때 멀리 보이는 나무에 까치 한 쌍이 앉았도다. 슬쩍 쏘아 보았더니 함께 꿰어 떨어지며 큰 뱀이 먹지 않고 나무 위에 얹어 놓네. 아름다운 이 상서는 하늘복을 이르려니 천복이 어김없이 거룩한 손자 나시도다 하고 영경은 제3편 1편인데 도저히 꿈에 흰 용이 와서 구원을 청하는 것이 검은 용이 내 집을 빼앗으려 한다 하므로 곧 가서 검은 용을 쏘아 죽였더니 흰 용이 다시 꿈에 보여 살이하기를 공의 큰 경사가 장차 자손에게 있으리라고 한 일이니 아름답도다. 거룩하신 도주께서 신령하신 무덕을 하늘이 내시도다. 영물이 위급하여 꿈에 와서 호소함에 가보니 싸우거늘 활로 쏘아 살인지라 다시와 살해하니 좋은 상서 분명할사. 그 상서 무엇인가. 마침내 경사에서 자손이 흥왕하니 천복이 크시도다 하고 신계는 제4변 1편인데 태조가 군사를 돌아올 때 동료가 있어 이러기를 서경의 성밖은 불빛이요 안주의 성밖은 연기빛이라. 그 사이를 왕래하는 이 원수는 원하건대 창생들을 구제해 주오 하더란 말이니 고려가 혼탁하여 정치가 엉망일세. 난리가 언제 진정될꼬. 불빛과 연기빛이로다. 그 누가 하늘을 받들어 우리의 창생을 구제할꼬. 아름답다다. 거룩하신 태조께서 왕래하심이 힘차시도다. 천진한 나의 어린 이들이 좋은 말을 퍼뜨리어 노래하고 엎조리어 천심을 나타내도다 하고 현휴는 제5편 1편인데 태조가 위하도에 군사를 머무르고 있을 때 날마다 장마가 져도 물이 붙지 않다가 군사를 돌려 언덕에 오르자 큰 물이 갑자기 불어서 온 섬이 잠기게 된 일이니 아름답도다. 거룩하신 태조께서 큰 덕을 널리 베푸심에 움직이는 대로 큰 가뭄이 있으니 상제께서 인도하심이로다. 위하도에 군사를 머무를 때 물이 불어 넘칠 것을 하늘의 도움이 아니고서야 네 능히 막을까 마련. 우리 군사가 떠나자마자 온 섬이 곧 잠기었네. 막힘을 통하여 세상을 구제할 때 상제의 명령이 빛나도다 하고 정희는 제6변 1편인데 태조의 잠저 때 꿈의 신령이 금으로 만든 자를 주면서 말하기를 공은 제주가 문물을 겸하여 백성의 물망이 돌아오니 이것을 가지고 나라를 잘
바로잡을 사람은 공이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하였다는 것으로 고려의 운수가 이제 급박한데 이미 도울 길이 없는지라 하늘이 태조께 부탁하사 정돈하고 처리할세. 내 마음을 헤아려서 백성의 법을 세우시니 아름다운 상스가 스스로 나타나서 금으로 검절을 주시도다. 길이 법도를 삼아서 나라를 바로잡으니 공평하고 정당하여 백성들이 생활이 정연하게 되도다. 하고 강보는 제7편 1편인데 7변 1편인데 태조의 잠자때에 어떤 중이 이상한 글을 들이면서 지리산 바위석에 얹었다고 하는데 그 글자에 목자가 돼지를 타고 내려와서 다시 사만의 땅을 바로 잡으리라 하는 구절이 있었다는 일이니 아름답도다. 거룩하신 태조께서 잠자에 계실 때 하늘이 도우셔서 보배 글을 주셨도다. 높고 높은 지리산의 우람한 바위 속에 신비한 결이 있어 신인이 얻어왔네. 경사로 밭이 오니 사만을 바로잡아 천만년 가도록 날아보전 길이 하리 하고 응명은 제8편 8변 1편인데 덕원에 큰 나무가 있어 오래되어 마르고 썩었더니 태조의 개궁 1년에 다시 가지가 뻗고 잎이 피었던 일이니 고려 말엽에 이미 움직이고 시작되었다가 태조께서 일어나심에 대명에 이에 모이도다. 큰 나무가 마르고 썩어 하루도 아니요 한 달도 아닌 것이 새 잎이 다시 나서 무성하고 싱싱하니 우리 백성 소생함도 줄기 가지 다 봄이라. 징조가 있으려면 반드시 먼저 하니 나라 운명이 이에 새롭도다 하고 가서는 제9변 1편인데 태종 잠저 때에 흰 용이 침실에 나타나 내리니 아름답도다. 거룩하신 하는 아버님께서 잠재에 계실 때 신령하신 덕이 하늘에 비치시니 하늘의 밝은 명이 굽어 살피시도다. 신령한 동물이 나타나서 아름다운 상스를 보이니 신기한 광채가 방에 비치어 찬란한 무늬가 빛나도다. 상제의 명령이 크게 나타나니 우리의 복받음이 실로 도탑도다. 마침내 거룩한 자리에 오르시어서 널리 은혜의 득택을 베푸시도다. 하고 화성이라는 것으로 인도하여 나가면서 아름답도다. 우리 성군 여러 성군 대대로 덕화가 창성한지라 하늘의 마음을 받들어 누리시와 길이 상스를 피우어 내시도다. 아름다운 등사가 나타나며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또한 많도다. 큰 경사를 선전하고자 이에 춤추고 노래하외다. 이제 풍악이 끝을 고하니 기쁘고 즐거움 어쩔 줄 모르겠도다 하였다.